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황태순 TV를 빛내주시는 월간조선 배진영 차장 나오셨습니다. 월간조선 2020년 2월호. 네. 아유, 빨리 간다. 월간은 예. 벌써 2월 달이에요. 여기 아주 뭐 눈이 번쩍 띄는 재밌는 기사가 하나 봤는데, 예. 2015년 8월에 예. 판문점에서 그 김관진 안보실장과 그렇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그렇죠. 역사적인 회담을 했었는데, 그죠?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해서. 예. 근데 이때 황병서가 예. 그 김관진 안보실장과 이제 뭐 며칠간에 걸친 이제 회담을 하면서 화장실로 김관진을 따라오더니, 그렇죠. 자기 허리 이제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허리에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쭉 둘러매는데, 예. 붕대도 하얀 것도 아니고 예. 시커먼 죽죽한 게 예.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첫째, 나 힘들어 죽겠다 이 회담 하느라고. 예. 이게 너무 그 기대 수준을 높여가지고 우리한테 네. 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예. 좀 나 좀 봐주시오 하는 마음에 예. 의사 표시로 김 선생 예. 나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예. 하소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김관진 안보실장 뭐 정말 뭐 저도 호랑이 얼굴을 가진 국방장관, 북한이 벌벌 떨게 만들었던 네. 사람인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회담은 네. 목함 지뢰 사건 그렇죠. 가지고 지금 된 거 아닙니까? 목함 지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휴전선상에서 이제 교전이 좀 있었고, 우리가 이제 뭐 대응한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뭐 긴장이 조성되다가 결국 이제 대화 국면으로 가서 황병서가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판문점에서 했죠. 네. 그때 고위 그렇죠. 급접은. 그러니까 2015년 8월 22일부터 예. 8월 25일 새벽까지 네. 4일간 43시간의 그렇죠. 마라톤 협상을 했다. 예. 이게 북한이 이날 황병서가 네.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우리가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애청자님들도 벌써 이게 벌써 4년이 흘렀다, 그죠? 4년, 5년 전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게 우리가 이제 목함 지뢰 네. 침투해서 심어놓은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확성기 같은 것들로 그렇죠. 우리가 막 틀고 하니까 북한에서 뭐 확성기 네. 하면 거기다 뭐 포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하여간 뭐 날라오는 거는 원점 타격하고, 네. 뭐 10배 100배 보복하고, 그렇죠. 그 사후에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이제 갔더니 북한이 한 수 접고 그렇죠. 나와서 했는데, 그때 그 목함 지뢰 사건에 가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과를 했던 거죠. 뭐 유감 표현을 갖다가 이제 강하게 한 거죠. 강하게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렇죠. 북한이. 적어도 이제 과거에 뭐 올라가면은 뭐 옛날에 그 뭐 8.18 도끼만행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북한이 항상 보면은 자기들을 갖다 어떤 그 주어로 놓고만 자신들의 행위가 이제 그 주체 자리에 놓고선 자기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한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그리고 항상 이제 뭐 양쪽 간에 이 쌍방 간에 뭐 잘해보자는 식으로다가 이제 얼버무리고 그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나마 이제 북한을 갖다가 주어에 놓으면서 그 목함 지뢰 사건에서 유감을 표명했던 거는 거의 뭐 이제 휴전 협정 이래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게. 그렇죠. 이게 지금 근데 결국 이제 그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그 사과를, 네.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했죠. 그건 못하니까 이제 황병서가 예. 죽겠다고 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이명박 정부에서는 예. 일을 했지만, 그 오이사 조치라는 게 예.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그렇죠. 이게 이제 개성공단 네. 뭐 이게 다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같이 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예. 그거를 만약에 북한이 했다면, 예. 개성공단과 천안함 뭐 연평도 포격에 따른 이런 뭐 금강산 문제들도 그 핵 문제와 네. 별도로, 사실 미국이 핵 문제와 별개로 북한이 핵 실험하고 뭐 미사일 실험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네. 민족 간의 뭐 거래, 그렇죠. 이런 예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 안타까운 거는 황병서와 김관진에서 연평도 천안함에 대한 이 합의가 이루어졌었다면은 뭔가 남북 관계에서도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결국 황병서가 그건 안 한 거죠. 뭐 황병서가 안 한 거겠습니까? 그 뭐 김정은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안 하는데 뭐 황병서가 안 한 거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안 한 걸 거고 황병서로서는 그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것만 해도 어렵게 한 거죠. 그래요. 남북 대화라는 게 판문점에서 한번 저 청와대에서 다 보면서 지금 그렇죠. 뭐 저 지침을 내려보내는 건데 북한은 뭐 더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황병서가 여기 월간조선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김관진 실장 요즘 뭐 감옥 안 계시나요? 아니 일단 나오셨어요. 나와서 재판 진행 중이죠. 아 저도 뭐 국방장관 안보실장 할 때도 여러 번 뵀었는데 다행입니다. 나와 계셔서. 월간조선의 재밌는 기사입니다. 척추 질환을 앓고 있던 그렇죠. 이게 뭐 43시간의 그 마라톤 협상이었으니까 척추 질환을 앓고 있던 황병서는 김관진 전 실장을 화장실까지 그렇죠. 따라와 초점을 드러냈다. 그는 김 실장 앞에서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허리 쪽에 시커먼 때가 낀 붕대가 감겨 있었다. 황병서가 말했다. 김 선생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그 사과 수위를 좀 어떻게 그렇죠.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였는데. 천안함 연평도도 우선 뭐 목함지뢰부터 이제 뭐 할 생각이 그렇죠. 없었으니까. 근데 그 우리 김관진 실장이 뭐 월간조선에 토론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황병서 선생, 좋은 날 오면은 내가 좋은 병원 소개해 드리리다. 그래도 협상은 양보할 수 없어. 북한이 잘못한 것 아니오. 근데 이거 지금 황병서 이 얘기 공개되면은 황병서 이거 어디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황병서가 사실은 김 장관도 그것 때문에 뭐 얘기를 갖다가 뭐 사석에서나 하고 크게 안 했었고 저희도 뭐 기사화를 안 했습니다만은 황병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 대개는 이제 김정은이가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보냈다가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뭐 김일성이도 옛날에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병서는 영 소식이 강간부 소식인 게 완전히 간 것 같다. 완전히 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비화를. 그리고 김정은이는 김일성이나 김정일하고도 달리 한 번 정도 기회를 줬다가 그 다음에 시원찮으면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골로 보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 천하의 장성택, 뭐 저 김경희 남편도 그렇죠. 뭐 철칙돼서 그렇죠. 혁명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요 같은 기사 안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북한이 목함지뢰와 관련해서 그 군사적 대치 상황이 있을 때 이 협상에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렇죠. 그 앞부분에 이제 그 얘기를 해놨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탈북한 분인데 김정은이가 2015년에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고 이제 뭐 전면전 하겠다는 뽕짝뽕짝을 했으나 사실 김정은이가 북한 군을 기계화 부대를 현지 시찰해 보니 이게 뭐 그 훈련을 못하는 전차 운전병들이 수두룩하더라라는 그 최근 탈북자의 증언이 실려 있는데 이 증언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게 이 양반이 이 북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1억 4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보로금으로 받았다. 그렇죠. 그 보로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보안법상에 규정이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북한에서 갖고 온 정보나 혹은 북한에서 어떤 그 물품 같은 걸 갖고 온 거에 가치를 인정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 북한 군의 지금 사정.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정보 가치를 그만큼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만 2015년 그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김정은이가 북한 기계화 부대 이제 훈련하는 거 참관을 하면서 그 뭐 도로상에 뭐 대전 몇 킬로 뭐 어디 몇 킬로 해갖고 우리나라 지명 표시까지 돼 있는 그 옆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공개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아주 그 정말 전쟁 준비를 갖다가 살벌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막상 이제 김정은이가 현지 시찰 특히 이제 했던 부대가 그 유경수 탱크사단. 그렇죠. 6.25 때 서울에 제일 먼저 들어온 그 탱크 부대. 그래서 김일성이가 정말 그 애지중지하는 그 부대였는데 거기를 시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애들이 뭐 1년에 한
한해 훈련 받는 시간이 3시간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2015년 그렇죠. 현재 105 탱크 사단, 유경수 그렇죠. 탱크 사단의 현장을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로부터 1억 4천만 원 받은 분의 증언입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 애청자님이나 월간조선 애청자들이 이 비싼 정보를 정말 책 한 권에 얼마죠? 13,000원. 13,000원에 들으신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그 월간조선 2020년 2호로 보시면 뭐 상세하게 있는데 제가 시간이 저희가 15분으로 자르니까 거기 중요한 것만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뭐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현지 가봤더니 북한군 탱크병들이 탱크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을 한 해 10시간도 채 안 됩니다. 잠깐 발동 좀 걸어보고 뭐 고장났나 해보는 건데 군 복무 10년 혹은 12년 동안 기동 훈련에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하는 운전사가 수두룩합니다. 탱크 운전은 운전병만 하는데 자신이 운전병일 때 기동 훈련이 없어 못하다가 계급이 올라가 부분대장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도 북한군 탱크부대에서 15년을 복무했는데 탱크를 몰고 기동 훈련을 한 것은 3번뿐입니다. 5년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운전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간혹일론 훈련 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가다가 전복된다든지 길을 가다가 차가 마주쳐다든지 그리고 이 정부의 보로금 1억 4천만 원 받으면 증언입니다. 군 간부들은 탱크 배터리를 TV 보고 조명 켜는 데 사용합니다. 배터리의 경우 탱크 한 대 4개가 들어가는데 각각의 배터리는 12V 180A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탱크 배터리를 이용해 부족한 전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부대 주변의 농장마을 반장급, 2장쯤 되는 모양이다. 반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탱크 배터리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특수 비밀. 저는 양평에 있는 20기계보병 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탱크가 기계보병 사단이라는 건 한 8,000명 되는 한 사단 병력이 전부 캐터필라 달린 이렇게 캐터필라라고 그러죠. 돌돌돌 굴러가는 탱크 같은 그 위에 이게 자주포도 이제 그렇죠. 캐터필라 위에 탱크. 그다음에 병력 수송 장갑차. 그다음에 발칸포 이제 막 다라락 쏘는 것도 자주 발칸에서 캐터필라 위에 달려 있고. 그러니까 모든 8,000명의 병력들이 캐터필라가 달린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기계화 부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저는 88년 팀 스피드 훈련에 참석했는데 이 가다가 고장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견인 또 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견인 탱크 견인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장갑차들이 수륙 양형이에요. 그래서 남한강 같은데 건너가야 되는데 꼭 한두 대는 또 강 바닥으로 쫙 가서 또 올라오지 않고 뭐 이러는 것들이 하나인데 그걸 뭐 매년 뭐 기름치고 뭐 하고 해도 야 돌격 앞으로 그래서 뭐 여기서 양평에 출발해서 강원도 평창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 끌고 가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5년에 한 번 기동훈련 한다 그러면은 탱크 안 굴러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김정은이가 이거 이제 모아놓고서 101 탱크 사단 돌아보고 뭐 전쟁 한번 해보자고 지도 안 되니까 북한이 그렇죠. 핵개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재래식 무기는 안 되게 들어서 몇몇 간부들이 이제 이 정언하신 분입니다. 장군님 우리의 군사력으로 남한 놈들 한번 확 밀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김정은이 말했다고 해요. 나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다. 하지만 우리 군을 정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남한 놈들을 한번 쏘게 먹자라고 해서 2015년 8월에 판문점에서의 그렇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이 그런 고위 때에는 꽤 숙이고 들어와서 양반의 신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92년 그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때에도 보면은 동구소련 다 붕괴하고 고립무원 상태가 된 상태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사인하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에서는 니들이 나라를 구했다고 그러면서 헬기 태워갖고선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열세에 몰리면 이제 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부처럼 종북 주사파적 입장을 취하고 그냥
귀신 갖다 붙으면은 그냥 모욕스럽게 뭐 무슨 욕하면서. 저도 지금 그 기사에서 제일 화나는 대목이 그겁니다. 황병서가 이제 그때 북한 정권의 제2인자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폼나게 군인도 아닌 게 군 정장 입고 와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들춰 보이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 상황이 불과 5년 만에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와선 북한이 뭐 전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뭐 지금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라 불러주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서 무슨 삶은 소대가리가 뭐 당첨돼서 웃다가 무슨 옆구리가 뭐 꾸러미가 터질 얘기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강단 있는 대북 정책이 천하의 북한 2인자 황병서가 그렇죠. 자기 허리 상처 보여주면서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도 우리가 근데 이제 불과 5년 전에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대화를 갖다 애걸복걸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까? 하여튼 월간조선의 이번 특종 우리 저 굴신하는 뭐 북한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북한도 그렇게 위대한 뭐 정치 세력은 아니다. 우리가 호되게 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는 걸 좀 인식하고 제대로 된 대북 정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월간조선 TV가 있습니다. 유튜브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그 월간조선 TV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이런 기사를 비롯해 가지고 월간조선 그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그 뉴스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뭐 뒷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뉴스거리가 있으면은 발굴해 갖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저희 방송을 보고서는 그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관심을 가지고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희가 기사 하나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예, 뭐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메뉴에 그 의료사회주의자 이진석 신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파월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1월 6일 날 청와대 인사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서관급들 총선 나가는 사람들 그걸 했는데 뭐 많은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국정상황실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실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던 윤건영 씨가 이제 그 박영선 그 중소기업부 장관 그 자리로 이제 출마하기 위해서 나갔고 그 자리를 갖다 이제 이진석 씨라고 하는 분이 됐는데 의사 출신입니다. 공공의료를 강조하던 그래서 의료 사회주의자라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국정의 맥을 갖다가 핵심을 장악하는 국정상황실장이 됐고 이 사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울산 선거 개입 의혹 당시에 말하자면 그 송철호 지금 시장을 위한 그 공약을 만들고 이러는데 개입했었다. 뭐 산재모병원이냐, 그렇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논란.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방송 듣고서 월간조선 다 봤다 그러지 마시고 뭐 책 하나 사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정기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예.